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판매관리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출 매입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왔어요. 자, 앞으로 또 새로운 걸 공부할 텐데요. 과거 내용을 약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출 매입 활동을 해요. 그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출 매입하는 와중에서 또 어떤 활동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요? 채권팀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재고관리가 부수적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4장까지가 매출 매입 관리에 대한 거고요. 우리가 돈을 벌어요. 그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내부 조직 관리를 위해서 쓴단 말이죠. 그래서 판매 관리 활동을 하면서 돈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요 판매 관리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일반 개인도 뭐 비슷하게 돈을 쓰죠. 뭐 직장이라고 치면은 급여를 받아서 생활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판관비가 약간 생활비 쪽이라고, 생활비 쪽. 예. 그래서 회사가 판관비를 쓰고요. 그러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돈을 관리하죠. 예. 그리고 돈을 모으면은 뭐예요? 투자하잖아, 투자. 투자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시설 투자, 기술 투자, 유가증권 투자 이렇게 있는데 전산액 2급에서는 기술은 안 나오고요. 시설 대부분 요게 나오고요. 유가증권은 아주 가끔 나와, 가끔. 예. 그래서 요것도 뭐 잠깐 얘기는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요 시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개인도 비슷하죠. 생활비 쓰고 뭐 예적금 했다가 부동산을 사든 뭐 금융에 투자하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회계 시험을 봐야 되니까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지만은 우리 일반 실생활의 내용도 다 어떻게 보면 응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좀 기여를 하시고요. 1장에서도 제가 얘기 드린 바 있죠? 예. 우리는 지금 여기쯤 하고 있는 여기쯤. 자, 그 다음에 또 내용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그러면은 판매 관리 활동에 연관된 비용이 뭐가 있냐? 그죠? 판매 관리 활동과 관련된 게 무엇이냐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급여입니다. 급여. 인건비고요. 원래는 퇴직금까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전산액 2급에서는 퇴직금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급여만 얘기 드리고요. 전산액 1급이나 세무 2급 이상 가면은 퇴직금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돼요. 퇴직금에는 퇴직연금도 있거든요. 그것도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하고 접대비가 있어요. 요거 두 가지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으니까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뭐 되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요 판관비 외우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좀 암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건비 보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접대비 보고 기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를 왜 별도로 빼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회사에서 급여 받을 때 4대 보험하고 소득세 띄잖아요. 그러면은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원천 징수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리후생비하고 접대비는 지금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부가세 쪽 공부할 때, 즉 전산액 1급 이상에서 부가세 공부할 때 복리후생비하고 접대비 구분하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가세 공제가 되냐 안 되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기타 등등 여기서도 뭐 유의할 사항들이 좀 있는데 그냥 모아가지고 한 번에 보는 걸로 하죠. 예. 그리고 분개할 때 어때요? 분개. 자,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죠. 비용은 차변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무슨 비용 이렇게 하고요. 돈 나가잖아. 그죠? 그럼 대변에 현금. 뭐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나중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쓰는 계정이 뭐다? 외상매입금 아닙니다. 미지급금. 이걸 주의하셔야 돼. 어느 활동과 연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채무의 그 명칭이 달라집니다. 좀 주의하셔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챕터는 한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 이 거슬린다. 좀 지우자. 네. 챕터 5 보겠습니다. 판매관리활동. 자, 판매비와 관리비 정의 있죠? 회사의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데요. 매출원가를 뺀 나머지를 얘기합니다. 매출원가는 매출액하고 짝을 지어야 되니까 이건 별도 표기가 되고요. 그 외 기타 회사의 영업, 관리 뭐 등등등을 위해서 쓰이는 비용을 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안에 급여도 있고 접대비도 있고 복리후생비도 있고 기타 등등등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단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 거 위주로 할게요. 예, 너무 이렇게 멀리 가면 또 그것도 별로 안 좋으니까 저희 시험에 연관이 있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은 영업의 수익 비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 약간 분리해가지고 또 보셔야 됩니다. 자, 인건비, 인건비. 자, 급여죠, 급여. 참고로 급여가 판매 관리비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액도 제일 많아요. 회사는요, 대표 1인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면요, 일을 분업화 시켜야 되거든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나눠야 돼요. 이거는 굳이 무슨 이론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 회사가 직원들한테 뭘 줘야 돼요? 노동력의 대가를 지급해야 돼. 이걸 지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력의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노동력의 대가를 지급하는 항목이 급여라는 거죠. 급여. 참고로 전산액 1급 가면요, 이게 또 세분화돼요. 급여, 임금, 뭐 잡급 이런 식으로 나뉘거든요. 급여는 사무직 직원에 대한 겁니다. 전산액 2급에서는 그냥 사무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만 나와요. 임금은 생산직, 즉 제조 쪽 관련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고요. 잡급은 뭐예요? 잡급은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를 잡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산액이 1급 이상 가면은 이것도 구분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전산회계 2급 쪽만 다룰 거니까 요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요거. 그리고 급여 관련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4대 보험하고 뭐가 있어요? 소득세 원천징수가 있죠. 나중에 세무 2급 가면은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 지급할 때 4대 보험이랑 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거 좀 고려해야 돼요. 회계 처리가 크게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급여를 지급한다. 그리고 4대 보험이랑 소득세를 처리한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회계 처리가 두 가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을 쭉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일단 급여의 정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죠.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종업원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천징수. 회사가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4대 보험을 회사가 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급여를 100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4 원천징수 하고요. 96만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럼 요 4는 어떻게 해요?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가 회사가 국가에다가 내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 같으면은 세무서, 국민연금 같으면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이면은 건강보험공단, 이렇게 각 공단에다 내는 겁니다. 뭐 요새 같은 경우는 4대 보험이 통합징수가 되니까요. 그냥 그 4대 보험 통합징수 포털 사이트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가입하고 뭐 클릭해가지고 내면 돼요. 요새 내는 법도 간단해졌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회사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돼요. 종업원이 부담할 4대 보험하고 소득세에 대해서 원천징수 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이 있어. 그죠? 통상적으로 4대 보험이면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회사하고 종업원이 반반씩 부담하는데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을 종업원이 부담한 부분이랑 같이 합쳐가지고 그 관련 기관에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회계 처리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원천징수하는 거는 저희 전산세무 2급이 있죠. 요게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세무 2급 강의할 때 차후에 세무 2급 강의할 때 들으시면 되겠죠. 물론 그러려면은 2급 합격하고 1급 합격하고 뭐 이래야겠죠. 예. 열심히 잘 들으시면은 대부분 다 합격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강의해봤더니 제 수업 듣고 합격하는 분들이 한 80% 이상 되더라고요. 예. 온라인에서도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여기서 원천징수하고 예수금이 뭔가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원천징수, 예수금. 원천징수는 회사가 종업원이 부담해야 되는 4대 보험이나 소득세를 미리 떼는 거예요. 회사가 대신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대행하는 거지. 부담은 종업원이 하되 그 납부 행위만 대신해 주는 거죠. 원천징수라고 하고요. 자, 예수금. 예수금은 회사가 원천징수할 때 쓰는 계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여 관련된 분계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4대 보험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근로자가 부담하는 거는 예수금이라 하고요. 회사가 절반 부담하는 거 있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냐. 통상적으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이면 복리후생비, 국민연금이면 세금과 공과, 산재보험이면 보험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뭔지는 아시죠?
모르겠으면은 뭐 네이버나 다음에 쳐보세요. 국민연금,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 국가가 운영했다가 연금으로 돌려주는 거죠. 건강보험, 우리 아플 때 병원비 싸게 받잖아요. 싸게 내잖아요. 다 건강보험 내서 그런 거고요. 고용보험보다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나오게 해주는 보험이고요. 산재보험은 직원이 일하다가 다쳤을 때 국가가 그 산재 처리, 산업재해보상이라고 합니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좀 도와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세한 거는 뭐 네이버 쳐보면 나오니까 일단 4대 보험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금하고 자급은 제가 방금 얘기 드렸죠. 그리고 상여금도 있어요. 이건 전산액 1급이나 세무 2급쯤 가면 나오는 계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말씀드렸고요. 그 회계 처리를 봐요. 회계 처리. 자, 보십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를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의 노동력을 받죠.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건데 4대 보험이랑 소득세는 어디다가 내야 돼요? 이건 국가네, 국가. 미래 낼 거란 말이에요. 미래 준다는 거죠. 예수금. 나머지 차액을 종업원한테 지급하죠. 현금 대신에 뭐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에다가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원의 노동력을 받고 4대 보험이나 소득세를 일단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와 동시에 나머지 차액을 종업원한테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직원의 노동력은 저장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건 즉시 소모가 되는 거니까 그냥 급여라고 해놓고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만약 생산직 직원이면은 임금이라 하겠죠. 근데 저희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사무직 직원 인건비 나오니까 그냥 급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달 10일까지 4대 보험을 냅니다. 4대 보험하고 소득세는 그 징수한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그 신고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돈 내야 되겠죠. 국가에 돈 내야 되니까 대변에 현금 하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예수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으로 보내면서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서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이 있다고요. 절반 부담하잖아요. 이 부분을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보험료로 하는데 이거 다 그냥 날아가는 거죠. 소모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 회사에 뭐 현금이나 예금 형태로 저장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얘도 인건비와 이렇게 연동되는 거죠. 급여를 지급을 하니까 회사 부담 4대 보험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보험은 그 간접적인 형태의 인건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은 저장이 불가능하니까 바로 소비된 특성이 있다. 그래서 급여, 요거 비용이고요. 판관비,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보험료 다 이것도 판관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급여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노동력 받고 4대 보험 소득세 국가에 줄 의무 있고 급여 지급한다. 돈 준다. 그죠? 4대 보험 납부할 때 돈 주고 예수금 날리고 회사가 부담하는 4대 비용 내고 이건 소모되는 거니까 그냥 비용 처리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분개하는 게 쉽습니다. 특히나 요거 회사 부담 4대 보험 요 부담하는 거 있죠? 이거는 회계 1급이나 세무 2급에서 자주 나오니까 전산회계 2급에서 별로 안 나와요. 근데 혹시 몰라서 제가 적어놓은 거야. 보는 김에 다 보시라고. 그래서 꼭 요거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급여에 대한 회계처리 넘어가고요. 퇴직급여는 전산회계 1급 이상에서 다루니까 여기선 패스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인데요. 복리후생비와 접대비는 언제 쓰냐? 식사를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경조사비를 지출하거나 기타
뭐 지출할 때 이렇게 쓰는 계정인데요. 대표적인 세 가지가 식사, 선물, 경조사비예요. 기타는 뭐 어쩌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상대방하고 밥 먹거나 선물 주거나 뭐 결혼 축의금, 조의금 이런 거 지급할 때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를 쓴다는 건데, 그럼 언제 복리후생비고 언제 접대비냐 이거죠. 복리후생비는 회사 내부 임직원에 대해 지출하는 경우에 쓰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 회식 시켜주고, 그 다음에 회사 직원들한테 선물 주고, 뭐 직원들 뭐 경조사 있으면은 회사 명의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계정이 복리후생비고요. 접대비는 뭘까요? 접대비. 접대비는 뭘까요? 접대비는 외부 거래처와 식사, 선물, 경조사 비 지출했을 때 쓰는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쓰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디에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네. 그럼 분계가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일단은 돈 나가잖아요. 자, 대변에 현금 하고요. 뭐 직원들 밥 먹이고 어쩌고 하면은 다 날라가죠? 그럼 차변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는 판매 관리비고요. 그리고 만약에 카드 결제를 했거나 외상으로 그 결제한 경우 있죠? 그럼 미지급금을 씁니다. 이거 외상 매입금 아니에요. 그리고 미지급금을 결제한다면은 돈 주고요. 기존에 있던 미지급금은 사라지는 거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접대비도 비슷해요. 접대비. 자, 거래처 직원들하고 밥 먹었어요. 돈 줬죠? 식당에 돈 지불했을 거 아니야. 그럼 대변에 현금, 카드 결제 같은 거 했으면 외상이니까 미지급금. 차변에 접대비라고 쓰면 됩니다. 그냥 먹고 놀고 즐겁게 지냈지만은 그 즐겁게 지낸 걸 모아가지고 뭐 채권이나 예금 형태로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용을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하는 게 있으면은 현금 주고요. 차변에 미지급금 써 날리는 거죠. 현금 대신에 계좌이체도 가능하죠. 그럼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계정이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복리후생비하고 접대비는 같은 개념이에요. 누구한테 썼느냐 차이 있는 거죠. 자, 읽어보시면 나오죠? 네, 회계 처리. 제가 방금 쓴 거. 카드 결제나 외상이면은 대변에 뭘 써요? 미지급금 써요. 미지급금.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인데요. 자, 정의 보시면 나오죠. 세금. 국가가 걷는 게 세금이에요. 공과금은 공공기관에서 징수하는 겁니다. 세금은 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거고요. 공과금은 법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협회 같은 데 가입했으면은 협회 규칙이라든가 기타 여러 어떤 그 법에 준하는 그 규칙에 의해서 내는 거예요. 자, 소득세. 이거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비용인데 주의하실 게 일반 세금하고 소득세하고는 다릅니다. 소득세는 별도 계정을 써요. 별도 계정. 여기 나오는 세금 뭐냐면은 뭐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공과금이 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별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요거는 유형자산 쪽에서 나오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다? 이거는 자산으로 쳐. 자산. 이건 나중에 유형자산에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내게 되면은 회계처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 거죠. 자, 돈을 냈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겠죠. 뭐 예금도 쓸 수 있겠고요. 그 차변에 뭐라고 써? 세금과 공과. 이거는 반대급부 없이 그냥 소모하는 거잖아요. 내가 국가에 세금 냈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1대1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은 차변에 두고요. 이건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 처리. 만약 소득세라면은 여기다가 소득세 비용이라고 따로 하고요. 취득세 같으면은 차변에 세금과 공과를 하지 않고요. 뭐 건물, 토지 이런 식으로 자산 처리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세금과 공과금 종류 한번 보시고요. 회계 처리가 대충 이렇게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판관비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분계 이렇게 됩니다. 분계. 차변에 무슨 비용을 써요, 일단. 급여든 폭리후생비든 접대비든 세금과 공과든 기타 등등등등. 여기 나와 있는 비용 있죠? 이게 다 차변으로 들어가. 그리고 이건 다 소모되는 겁니다. 뭐 자산의 형태로 회사에 보관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주니까 현금 같은 거 쓰죠? 그리고 외상이면 어때요? 미지급금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미지급금을 정리를 하면 되죠. 미지급금 정리 어떻게 해요? 돈 주니까 대변에 현금. 그 차변에 어때요? 미지급금. 이렇게 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관비에서는요, 어떤 계정을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시라는 거고요. 자, 교육훈련비.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에 지출한 비용. 만약 외부 강사를 초빙하면은 원천 징수 의무가 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분개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변에 교육훈련비 하고요. 근로소득세 띄듯이 원천 징수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해요. 예수금 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강사한테 지급하는 회계 처리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전산회계 1급 가면 좀 자주 나오거든요. 회계 2급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그냥 하는 김에 하는 게 낫죠. 설사 안 나온다고 치더라도.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하실 거 아니야. 그죠? 안 할 거예요? 하셔야 돼. 이건 완전 기초 수준이라 이것만 공부해가지고는 완벽하게 회계를 다 숙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초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그죠? 통신비. 인터넷 요금, 전화요금, 우편 요금. 그럼 통신비로 하면 되고요. 수도 광열비. 수도 요금, 전기요금, 가스 요금. 근데 문제가 뭐냐? 물건을 만들 때 수도나 전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력비나 가스 수도를 하고 계정을 다르게 써야 됩니다. 차변에 쓰면 돼요, 차변에. 근데 저희 전산액 2급에서는 그냥 수도 광열비가 나오는 수도 광열비. 자, 그 다음에 소모품비. 뭐 A4 용지, 필기구 이런 거 쓸 때 쓰는 비용. 도서인쇄비, 책을 사거나 사진 같은 거 인쇄 하잖아요. 네, 그때 쓰는 부분이 도서인쇄비. 그다음 임차료. 예를 들어 부동산 월세 들어갑니다. 내가 회사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을 사기는 힘드니까 월세를 내고 임차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쓰는 계정이 임차료인데요. 보증금을 내야 되잖아요, 보통 또. 그죠? 그럼 이때 회사 입장에서는 건물주한테 돈 주니까 대변에 현금하고요. 차변에 뭐라고 한다? 임차 보증금. 이렇게 또 회계 처리합니다. 전산액 2급에서 별로 안 나오는데 그냥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임차 보증금 돌려받으면 어떻게 돼요? 차변되면 바꿔버리면 되지. 그죠? 네. 그다음 보험료. 회사의 어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료를 내죠. 화재가 났어요.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돼? 보험을 가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보험료.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돼가지고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임직원이 뭐 KTX 타거나 비행기를 타야 된다.
여비교통비, 은행 수수료나 세무대리 수수료, 프리랜서한테 지급하는 용역비 같은 경우는 수수료 비용, 그 다음에 광고하면은 광고 선전비, 기타 뭐가 있어요? 대손상업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선비. 대손상업비하고 운반비는 저희 앞에서 봤죠? 예, 이게 다 판관비고요. 감가상각비나 수선비는 유형자산 쪽에서 볼 겁니다. 예, 요것도 판관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어떤 내부 관리나 회사의 판매 활동을 위해 쓰이는 비용들이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짬짬이 보면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물어본다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무사한테 수수료를 줬다. 그럼 뭐라 할 거야? 이걸 뭐 교육훈련비로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수수료 비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기름을 넣었다. 그럼 차량 유지비. 그죠? 수도요금을 냈다. 수도 강열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차변에 비용 쓰고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봐가지고 현금이나 미지급금.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다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관비 회계 처리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죠.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예. 그래서 비용 쓰고 돈 주고 외상 할 수도 있죠. 외상 대금은 현금 주고 정리하고 이렇게. 카드 결제도 미지급금을 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부금. 기부금은요, 사실 이건 영업의 비용이거든요. 판관비는 아닌데 가끔 이렇게 묶여 나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회사가 좋은 일 하려고 그 무슨 공공기관에 기부하죠. 자, 그때 분계 어떻게 될까요? 자, 돈 주니까 대변에 현금이죠. 예금 가능하고 차변에 뭐라 왔어요? 기부금. 근데 기부금은 판매 관리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이거 주의하시고요. 업무와 무관하게 상대방한테 지출을 한다. 앞에 나와 있는 계정들은요,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쓰는 거니까 영업의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챕터 5를 마무리 졌어요. 그래서 일단 인건비 회계 처리 특수한 거 있죠. 예수금.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접대비 구분. 기타 판관비의 어떤 그 정의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판관비는 차변에 들어가요. 돈 준 건 대변에 쓰면 되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짬짬이 보면서 언제 어떤 비용 계정을 쓸지를 좀 봐야 돼요. 예. 약간 단순 암기죠. 이건 좀 부득이하게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